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역사책에서 봤던 내용이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고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미군 전투기가 거의 10여 대가 중동 상공을 떠돌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란은 미국의 중동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활짝 웃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0.9%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0.9%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1% 가까이 올라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동에서 난리가 났는데 증시는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역할이 컸어요. 테슬라가 8% 급등하는 과정에서 로보택시가 시장의 기대치 그 이상을 좀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팔란티어,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자, 첫 번째 중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의 밀리터리 베이스, 그러니까 주둔지를 공격을 한 건데, 중동에 있는 미군 주둔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가장 많은 쪽은 쿠웨이트네요. 그 다음이 카타르, 그 다음 바레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등이죠, 카타르가. 카타르의 이 미군 주둔지에 이란이 미사일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벼랑 끝 전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닫는 거였지만, 중동에 있는 미군을 건드렸을 때 미국이 그러면 아예 이란을 지구에서 이제 지워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우리가 했었단 말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테헤란의 서포트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푸틴 대통령도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란, 러시아, 중국에게는 미국이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규탄하는 성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턴, 지그재그, 포즈, 중단, 그러니까 선박들이 가다가 확 갑자기 돌아오거나 지그재그로 피해 다니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대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 전혀 세상에 나아진 게 없죠. 오히려 심각해졌죠. 어제까지의 상황보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타격을 했으니까요. 근데 증시가 왜 올라갔느냐?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여기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이란이 미국에게 미리 미사일 어택에 대한 노티스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나는 매우 기쁘다.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잘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I want to thank면은 이란한테 고맙다는 뜻이거든요.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타격했는데 고마워해요. 왜 그러냐?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두 나라가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관계가 맞나요? 되게 고마워,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 먼저 여기 타격할게, 그래 고마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란 덕분에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도 이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모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난 똑같이 얘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평화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왜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을 두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느냐?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핵 위협이 없어졌잖아 라는 부분에서 이란의 협상 카드가 이제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중동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우려를 완화했다는 거고요.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역시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책이
힘을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핵 그 위협을 없앰으로써 트럼프는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투자자들이 지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봉쇄된다면 그러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올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이란도 사실 이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진짜 결사항전 할 거였으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때리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하진 않았겠죠. 뭐 이미 그들은 당한 게 있는데 공지를 하고 때렸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협 봉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두고 시장에서는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되게 논란이 많아요. 이게 진짜로 그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핵시설 근처에 그 큰 구멍이 3개씩 6개가 나 있습니다. 그 3개가 아마 그거겠죠. 벙커버스터 3개가 들어간 자리. 이쪽으로도 한번 때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3개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상황이 벌어졌을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거기에 진짜 핵시설이 있었다면 IAEA가 뭐라고 했냐면 그쪽에서 이제 방사능 누출이 전혀 없대요. 그러면 2가지 가설이 가능하죠. 애초에 없었거나 아니면 이란이 미리 빼돌렸거나.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그거 다 빼돌렸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포르도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확실하게 그 이란의 핵무기를 파괴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IAEA의 발언처럼 지금 명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대요. 그렇지만 미군은 뭐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을 좀 더 믿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 그리고 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대잖아요. 이런 얘기해도 다시금 시장이 믿어주는 거죠. 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국이 뭐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진짜 정보전이 엄청나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다 할 수 있고 맞는 거구나 쪽으로 지금 시장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투자의 대가들 제레미 시겔 교수라든지 그리고 톰 리씨는 이게 그렇게 놀랍지 않대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제레미 시겔 교수도 확실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란을 완벽하게 지금 미국이 무력화시켰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톰리 CEO 역시 이번이 되게 중요한 스트레스 테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평탄하게 유지될 것인지 오히려 그 2가지도 아니었죠. 오히려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증시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합니다.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전 세상 사람들이요. It's time for peace. 우리에게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불확실성이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미국 입장에서 뭔가 하는 건 낮아진 거고 만약에 진짜 하나 남은 거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할 여력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높게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3번째 체크포인트 이제는 또 연준이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오르고 물가가 안 오르면 연준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원 입장에서 또 이제 7월에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금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지금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3%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23%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거죠. 계속 그 연장선이에요. 트럼프 정책과 트럼프 발언에 대한 신뢰도 그런 것들이 트럼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본인이 말한 대로 다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면서 아니 물가 안 올라 금리 내려야 돼 내려도 돼라고 얘기한 게 시장에선 처음에는 이제 의구심을 계속 제기했지만 아니 관세도 있고 중동 이슈도 있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게 말이 되나?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80달러, 막 100달러, 120달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간밤에 무려 10%가 급락을 하면서 67달러 선으로 내려왔어요. 그 배경은 결국에는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지만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결국 그리고 또 탱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정유시설이라든지 석유시설 이런 걸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란의 반격 카드가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시장에서는 안도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지지 마라. 드릴 베이비 드릴. 유가 계속 떨어뜨려야 된다. 만약에 유가를 계속 올리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적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라는 선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다. Keep oil prices down. 그러니까 유가를 계속 낮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의 전쟁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진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마치 평화가 찾아온 듯한 그런 분위기로 시장은 마무리를 한 거죠.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샹하이에서 코르파칸이라는 그러니까 이란 쪽으로 넘어가는 그 해상운임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중국에게 큰 타격이 되는 거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배 많이 안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에게 오히려 압박이 되는 그런 효과까지 미국은 만들어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을 두고 이게 뭐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얘기하는 것도 좀 무섭기는 한데 어쨌든 증시 입장에서는 환호를 부르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들은 뭐 다 올라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섹터만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야죠. 유가가 급등했어야 됐고 에너지 섹터가 급등했어야 됐는데 유가가 10% 급락하니까 에너지 섹터 급락하고 다른 종목들이 다 웃었습니다. 특히나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가 역시나 결국에는 히어로가 됐고요. 성공적인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성공적인 로보택시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애널리스트나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탑승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데나이브스 씨의 어떤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타고 나서 이 사람은 뭐 당연히 테슬라가 모셔야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고 인플루언서니까 처음에는 그냥 감명 깊겠다라고 생각하고 탔대요. 근데 타고 나서 든 생각이 이것이 미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라고 아주 극찬을 내놨습니다. 컴포터블, 편안하고 안전하고 세이프, 퍼스널라이즈, 개인 맞춤형이라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앞좌석에 운전자들이 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뭐 이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겠죠. 이분은 뒤에서 그냥 앉아서 터치 패널로 로보택시 앱이랑 연동을 시켜서 넷플릭스를 켜고 그냥 넷플릭스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뒷좌석에서 한 거지만 앞좌석에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미래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목표가 $500를 유지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로보택시 타고 훨훨 날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파이절브라는 핀테크 업체가 간밤에 급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올라왔습니다. 서클과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서클이 그래서 오르긴 올랐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어요. $300를 약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0.26% 하락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끝나서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다른 종목들이 다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소형주들도 살짝 힘이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원전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뉴욕주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불어나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카메코는 올라갔는데 오클로는 또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시장이 변동성을 겪고 불확실성을 겪을 때 올라갔던 뭐 스테이블 코인 중소형주 이런 원전 중소형주가 이제는 살짝 뒤쪽으로 좀 물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속보가 놀랍네요. 네, 진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보고 있는데 Congratulations to everyone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합의가 전해졌다는 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식화했습니다. 뭐 물론 12시간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근데 그 휴전이었던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러게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워낙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예상 못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보다는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이 미국 주식이 좀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다가 결국 장 중반 이후에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간 투자 흐름이 조금 이제는 좀 투자 심리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보우만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으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앞서서 사실은 카타르 미군 기지에 이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결국 아무 피해가 없는 이런 뭐 누군 약속 대련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그 시작되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5%를 의무화시키겠다. 네, 이것도 나왔고요. 뭐 가장 낮은 데가 스페인이 한 1.2% 정도 국방비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5% 정도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까지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뭐 위협에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청에 원유 생산 확대를 지금 지시를 했어요. 드릴 베이비 드릴 또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전반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 인플레이션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투자 심리도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중동 문제 예상보다 좀 빨리 저희가 계속 뭐 단기화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흐름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어제 시장에 좀 약간 호재로 작용한 느낌이고요. 다른 것보다 그동안 좀 약세로 전환했던 상승 모멘텀을 가다가 좀 약세를 갔던 반도체 AI 업종이 다시 또 이제 어제 상승을 재개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죠.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은행주 거기에다 이제 코인주까지 다 합쳐서 금융주들이 또 강세를 갖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원전주 포함한 에너지 밸류체인 또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결국 트럼프가 계속 원하는 그런 업종들이 계속 강세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면서 저는 일단은 지수상으로 보면은 계속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6,000선이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나스닥도 19,000선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유지된 지수 하에서 업종별 종목별을 차별화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그 뭔가 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다시 한번 오늘 저는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미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을 쭉 읊어주셨는데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휴전협정까지 오게 된 계기들을. 일단 이란이 카타르를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통보를 했다. 이걸 왜 한 거예요, 이란은? 저는 일단 먼저 이란이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지난번에 사실 뭐 저희들이 계속 볼 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 입장만 계속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란의 권력 구조 잠깐 언급을 한번 해드렸어요. 예. 여기는 사실 권력 구조가 세 개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 이제 하메네이가 있고 예. 이분이 뭐 35년간 독재를 하고 있고 그쵸. 강경파이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고 군 통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페지시키안 같은 경우는 지금 개혁파예요. 협상과 이제 예. 개방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봉쇄를 의결한 데는 사실 또 의회예요. 그렇죠. 예, 의회 의장은 이제 갈리바프 같은 경우는 사실 중도 우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가 세계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복잡하네요. 근데, 예, 거기도. 복잡하죠.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은 하고 이스라엘에 다른 것보다 종교지도자 하메네이를 일단 제거하면은 예. 모든 게 정리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암살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이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 종교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호르무즈의 해협 봉쇄 얘기도 아직 안 했어요. 그냥 결자 항전만 얘기했지 예. 그 이후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보면 약간은 전반적 좀 그렇죠. 겁을 예. 먹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란 내부에서도 권력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 계속 얘기한 게 그거죠. 아니 핵무기 개발한다 해놓고서나 싸워보니까 종이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하메네이의 어떤 전반적인 권력 기반이 조금씩 더 침체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대통령 쪽이라든지 의회 의장 쪽으로 아마 개혁파라든지 협상과 이런 쪽으로 협상 개방 이런 쪽으로 아마 더 지금 무게가 실리지 않는 건가, 실리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카타르 미군 기지에 대한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미사일 한번 쏴줘야 되잖아요. 자기도 뭔가, 국민들한테 이제 그쵸, 뭔가 이란 국민들한테 예, 보여줄 필요가 보여줘야 있죠. 되는데 예. 예,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은 지금 하고 싶은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결국은 휴전 뭐 몇 시간 되지 않겠지만은 일단 휴전을 좀 끌어낸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이란하고 미국이 결국은 예. 저기 하메네이를 암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안 해도 예. 자기들이 원하는 측면들이 있죠. 뭐 이란의 어떤 전반적인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다 얻어냈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시간만 뭐 한 1, 2주 정도면은 결국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예,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 거고 지금 예. 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오늘 다시 67달러까지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게 유가는 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원유 생산을 늘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사실 원유 공급량이 좀 많아요. 수요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측면에서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만약에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금 어떤 긴장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유가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한 63달러 정도에 있다가 거의 73달러, 74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다시 67달러까지 내려갔다. 급락을 했어요. 네. 급락. 저는 뭐 다시 63달러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거의 다 만들어냈습니다. 진짜로. 예, 실제로 방금 전에 전해진 그 휴전 소식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결국 유가를 잡고 물가를 잡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오는지 거기서 또 누가 기분이 또 상해서 뭔가 또 다른 소동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은 충분히 안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올라온 종목들을 보자면 결국에는 그 한 1, 2주 전으로 돌려서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또 갖고 있는 가장 관심 있는 산업들도 있고요. 규제 완화 산업도 있고 이런 산업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세 가지 축이거든요. AI하고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융, 핀테크, 코인 요 하나의 이제 그 체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밸류 체인인데 예. 이 세 가지가 다시 또 오늘 강세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에 다시 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쭉 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그 나토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국방비 5%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나토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국방비 부담은 사실 7대 3였습니다. 미국이 7을 대고 예. 사실 3을 유럽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실 낮춘 거네요, 미국 초기에는 이제 입장에서. 5대 5 아니면 이제 반대로 바꾸자, 3대 7로 바꾸자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사실 유럽 입장에서 그럴 거면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자주 국방을 해버리겠다. 미국 빠져라. 이런 얘기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게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걸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다른 거보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니네도 똑같이 국방비에 최소한 5%는 써라. 미국 같은 경우는 11% 정도 국방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국이 이제 예산에 한 5% 정도만 쓰면은 그러면 굳이 뭐 3대 7, 뭐 5대 7 다 필요 없이 그 돈만 갖고도 나토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유럽의 어떤 회원국들을 굳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자극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부담감을 결국은 이제 EU에다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회원국별로 부담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협상이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이번에 뭐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나토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어요. 맞아요. 예, 안 갔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 않았나 안 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가서 압박을 받을까 봐. 압박도 있고 아니 우리는 뭐 가봤자 의미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얘기도 있어 갖고 이번에 이것을 미국이 좀 관찰시키려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적으로 뭔가 자꾸 얻어낸다고. 예. 결국은 나토에서 EU의 부담감을 높이겠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예. 미국의 이제 부담감을 줄이는 부분은 결국 재정 지출을 더 이제 그 감소시키는 그런 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였던 뭐 아까 말씀하셨던 AI, 핀테크 이런 쪽이 다시 힘을 받게 된 계기도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더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론적으로도 또 그렇고요. 의회에서도 또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서포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을 잘 짜놨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빛났던 종목 테슬라 하나만 좀 얘기해 볼까요? 로보택시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잘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냥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네. 시작은 지금 10대 정도 돌렸고 이제 몇 명만 이제 시승을 했는데 예. 일단 모델 Y에다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 있죠. FSD를 탑재한 걸로 지금 나왔고요. 기본 요금이 4.2달러입니다. 그렇죠. 5,800원. 네. 우리나라보다 더 쌉니다. 아, 그리고 그러네요. 몇 개월 내에 아마 연말까지 한 1,000대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제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테슬라의 어떤 전반적인 매출이 있어요. 매출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구글의 웨이모하고 아마존의 줍스하고는 일단 자율주행 경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이것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사실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매출을 끌어올리기는 사실 역부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은 도움은 될 수 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8%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가 오르는 게 무슨 뭐 지금 테슬라의 어떤 전반적인 악재로 있는 상황들을 뭐 전환시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벤트를 좀 더 반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예, 테슬라의 주가가 뭐 로보택시가 진짜 너무 잘 나와서 8% 올랐다.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간밤에 있었던 이슈를 쭉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앞으로 좀 테스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부터는 사실 되게 큰 압박감을 벗어낸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그대로 가던 대로 뭐 M7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저는 M7은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을까. 그래요? 네네. 왜냐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금 M7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2일 날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했을 때 M7 및 빅테크에 대한 매수 비중이 한 41%였는데
6월 중순에는 지금 매수 비중이 23%로 감소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저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이 약간 좀 변화가 있지 않은가. 뭐 미국의 주시장이 뭐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사실 둔화된 M7보다는 네. 사실 신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AI라든지 핀테크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이동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성장주를 찾는군요. 그렇죠. 네, 성장 쪽으로 더 가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 팔런티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뭐 저는 뭐 서클 인터넷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어펌, 아이언큐 등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더 성장성을 찾는 시장의 모멘텀에 더 부합하는 쪽으로 지금 옮겨간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더 강화되는 측면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반도체하고 AI 산업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글로벌화로 시켜야 된다. 지금 미국 독점에서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조금 최근 들어서 그 진행이 사실 좀 실망스러워요. 중국에 대한 어떤 주도권도 잘못하면 뺏길 것 같고 EU에서도 지금 서비스 무역에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M7이 어떻게 되면 약간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주춤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도 종목들을 조금 더 바꿔서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M7만 믿고 가는 시장을 몇 년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성이 좀 젖어들 수 있는데 올해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하반기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조금씩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 수혜를 M7만 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간단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